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대단원 중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성기구를 이용한 어떤 성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 앞에서 우리 그래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우리가 가진 게 더 많네요. 예. 이만큼 살았더니 이제 그런 젊은 청년의 시절도 살아봤고 지금 또 이 나이에 도래하니까 또 여기서 내가 느끼고 또 함께 해야 될 어떤 또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기죽으면 안 돼요. 네, 우리 가진 것도 많지만 지내온 세월도 훨씬 많아서 그만큼 더 풍부한 감성을 가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령 인구가 사실 굉장히 급증을 했죠. 진짜 노인 인구 지금도 참 많아요. 저도 며칠 전에 꽃이 많이 폈잖아요. 봄꽃. 나가서 막 길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공원에는 진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진짜 요즘 이제 조금 코로나가 약간 이제 좀 양성화됐다 그러나 이제 좀 인정하고 좀 풀어놓는 이 상황에 보니까 날도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더 많음을 보여줬어요. 더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령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우리가 어떤 생명도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의학에 의해서 굉장히 연장이 되고 이런 가운데 성생활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70세 넘어도 가능했고 80세가 돼서도 가능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 사실 건강하다라는 것은 성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성생활은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어떤 우리 뇌가 무슨 자극을 딱 받으면 이거 뇌의 앞에 전두엽, 이제 우리 이 성활동은 요 전두엽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전두엽이 작동되면 뇌를 노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치매도 예방되고 건망증도 좀 줄여드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자극을 받고 이런 과정, 성생활을 하고 스킨십하고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뇌가 또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어떤 성적 자극을 보면 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뇌가 지령도 내리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움직이는데 이 전두엽에서는 치매 예방 또는 그 건망증 이런 것도 좀 둔화시키고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래 좋은 것을 안 할 수 있나요? 젊어지고 안 아파진다는데. 그리고 또 산소 이용률. 그러니까 기쁘면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가죠. 그러니까 산소 이용률도 높아져서 우리가 산소가 많으면 호흡이 또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죠. 이 폐도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 똑같지만 엔돌핀이 막 발생되면 행복해지고. 예, 그저 얼굴에 만면에, 얼굴이 막 화색이 돌죠. 이렇게 적절한 성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이니까 유도하세요. 지금까지 조금 좀 뜸했다 하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같이 자자라고 해서 성생활을 유지하고 또 유도하고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 유지하고 유도하는 이런 생활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봐요. 성생활을 꾸준히 하니까 수명도 연장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살고. 지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즐겁게 살면 되니까 노화 방지에도 좋고 피부도 고와지고 다 좋다니까 괜히 그 돼지 껍데기 먹고 이뻐지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 뭐가 많다고 막 피부 좋아진다고 이런 것보다 부부간에 건강한 성생활이 최고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노인은 그냥 늙은 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늘 힘쓰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도 힘쓰고 여러 가지 힘쓰는 노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우리 마음과 몸과 함께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뭐 오르가즘 느끼는 거, 여성은 세 군데라 너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성감대가 어딘지 좀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기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성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죠. 성 파트너가 있을 때라든가 누군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혼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어도 내 몸이 뭔가를 원할 때는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자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주구도 좋아하는 내용 중에 제가 또 한 컷을 갖고 왔는데, 저 위에가 인생은 축제다. 숙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산 인생은 내가 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자녀도 성장시켜야 됐고, 또 성장시키고 나니까 대학도 보내야 됐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매일 같은 숙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삶은 맞아요. 그렇죠. 다 이제 계속 맨날 숙제예요. 저도 맨날 숙제거리더라고. 어머, 얘 한 명 보내고 나니까 또 한 명이 남았어. 이것도 어떻게 보낼까. 늘 머릿속에 숙제거리로 남아있고, 또 부모님 또 숙제예요. 또 이분은 또 어떻게 보내실까 뭐 등등의. 그래서 참 즐기기보다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이 시기 황혼이라 그러잖아요. 황혼을 이제 시계로 만약에 시간으로 본다면 몇 시쯤일까요? 우리 황혼을 우리가 24시간 중에 한 몇 시쯤이 황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몇 시쯤이 황혼일까요? 하루에 오후에 한 5시, 6시? 네, 5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5시부터는 저녁 시간, 저녁이 오는 무렵, 이때를 황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5시, 7시 되면 여름 같으면 훤하죠. 그럼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죠.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노인이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5시에 저녁을 먹는다 해도 디저트하고 산보할 시간, TV 볼 시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황혼 시기가 정말 우리가 노을이 황혼이 지는 것처럼 아름답지만 내가 누려야 될 시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또 한번 달려가 볼 건데요. 성은 이제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니까 또 보편적이고 누구나 뭐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성생활은 또 그 삶의 또 일부예요. 네,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나게 큰 작동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가 좋았어. 추억이죠. 어릴 때 얘를 학교 보낼 때 입학시킬 때 좋았어. 이제 굉장히 추억도 많이 쌓았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나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어요. 어떤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건강도 지켜야 됐었고, 내 건강이 잘 지켜져야 또 끝까지 자녀를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추억하고 지키고 이런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소진하고 잘 살아오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즐기자. 나를 위해서 즐기고 또 뭘 할까요? 나를 위해서 즐기고 새롭게 내가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즐기고 새롭게 내 삶을 만들어간다. 이제 인생 전반전 이제 자녀들 키우고 성장시키고 잘해 오셨으니까 이제 후반전은 내 인생이야. 우리 함께 있는 사람 또는 혼자 있더라도 내 인생을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소중한 성을 또 잘 예쁘게 가다듬어서 축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축제 분위기 막 환호하고 뭐 불꽃 터지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숙제는 끝났으니까
축제로 살자. 내 인생은 이제 축제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사시면 돼요. 우리 나이에 섹스는 얼마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섹스는 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두 번?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에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중국 고전의 소녀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소녀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방중술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섹스하는 연애하는 과정 뭐 이런 모습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들었던 게 저거예요. 우리 나이의 섹스는 얼마만큼 할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 나이 압수예요. 앞에 수 곱하기 아라비아 숫자 중에 최고 수가 9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 압수 곱하기 9.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35세 된 청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35세 청년. 그러면 3 곱하기 9, 27. 그럼 2주에 7번. 2주에 7번이면 한 주에 3, 4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매일 하면 코피 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 4번. 맞죠? 그러면 이제 65세 청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65세 청년. 자, 아까는 35세 청년, 지금은 65세 청년. 그러면 6, 9, 54. 그럼 5주에 4번. 그러면 거의 한 주에 한 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70 청년 한번 해볼까요? 7, 9, 63. 그러면 6주에 3번이니까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렇죠. 한 달에 2번.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지내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물론 2 이상도 할 수 있고, 2 이하도 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 선이면 크게 몸에 무리 없이 나이가 진행되어도 그 정도는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2주가 됐다. 이리 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들을수록.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지나와 보면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 차가 많은 부부가 있어요. 30대와 뭐 50대? 이러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하고 싶고 누구는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오죠. 그래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도 성적인 문제가 도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나이로 함께 갈 때 친구처럼 연인처럼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얘기 많죠. 나이 차 많이 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오래까지 잘 살아주면 참 좋죠. 적당히 대화를 통해서 또 맞추는 게 좋죠. 자, 성에 대한 능동적 태도는 우리가 취하자고 그랬어요. 뭐 오르가즘 열심히 느끼고 체위 변경도 해보면서 성감대 알려주고 이렇게 건강한 성생활을 하면은 섹스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처음에 이제 발기력이 자꾸 떨어져서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면 우울감 오고 이 우울감은 또 다른 병을 유발하고 굉장히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타의 것들을 내가 함께 행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또 우리가 왜 성관계 끝나고 나면 피부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성희롱이라고는 해요. 그 직장에 갔는데 어제 뭐 했어? 피부가 이쁜데 이러면 성희롱이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만큼 예뻐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도록 피부가 빛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라는 게 남성도 자기의 남성성을 확 발휘해서 건강하게 해줬을 때 그 다음날 밥상이 또 달라진다고 하죠. 뭐 우리가 어른들이 하시던 이 말씀이 그냥 다 그대로 생활에 적용되는 말들이긴 해요. 왜? 밥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행복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밤에 참 행복했어.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하나도 이제 빈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는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져요. 이 성생활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나가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일을 자주 소통하면서 가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위. 누구라도 할 수 있고 혼자라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통념 중에 하나가 여성이 자위를 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물으면 굉장히 호기심 있게 들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자위는 남자만 하는 걸로만 알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원할 때 내가 그냥 쓰담쓰담 해주는 거 이것도 사실 나 너무 예뻐 만지니까 기분 좋아 이런 다 사실 자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지만 노인들이 뭐 자유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늙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이때 뭐 체력도 안 따르고 발기도 안 되고 막 이래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내 몸을 더 노화시키고 쇠퇴시키는 경우죠. 근데 충분히 그런 관심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관심이 있을 때 행할 수도 있고요. 행해도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자위를 아무 데서나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굉장히 잘 살아온 나의 모습. 우리 얼굴은 지금 나이만큼 내 나이에 책임질 수 있는 얼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내가 충분히 다듬어진 게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행복한지 불행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도 참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또 이 자유가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지다 보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억압시키죠. 억압시킬 이유가 없고 자유에 대한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미국의 이제 그 매거진, 미국의 그 잡지 같은데, 보그라는 잡지에 하나 그 자위에 대해서 좋은 점 8가지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자위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루만져 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쾌감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해지니까 뇌에서 뭐를 또 방출시켜요? 엔돌핀,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걸 또 막 방출시켜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예, 굉장히 행복해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엔돌핀으로 방출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뭐 이 2가지 있죠.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정자를 정기적으로 배출을 하니까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괜히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가 아니라 건강한 자위를 할 때는 어떤 내 몸을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우선인 게 아니라 몸이 원할 때는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자위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적 욕구가 생겨서 여기저기 가서 막 풀다가 보면 그 대상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성인성 질환에 또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성병 걸릴 일이 없어요. 내 손은 내가 깨끗이 하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병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없고 걱정할 거리도 없고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가서 내 욕구를 위해서 한 대상이 아니라 어디 가서 욕구 방출을 했을 때 그때 좀 약간 죄책감 또 수치심 뭐 등등 하고 나면 쾌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와서 했을까라는 이런 게 또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즐겁지만 않아요. 성적 욕구는 해소했지만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수치심이나 뭐 이런 것도 들면은 그것도 또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 혼자 하니까 그런 거 느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다음 또 내 몸을 혼자서 여기저기 어디가 좋은지 계속 탐색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을 알아서 자극을 해주니까 내 몸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했던 상황들이 이제 성 파트너가 생겼을 때 나는 여기가 제일 좋더라 라고 말할 수 있고
더 기쁨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위를 하면 아, 나는 여기를 자극하니까 참 좋으네. 내가 다른 파트너랑 했을 때 여기를 자극해 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섹스 파트너에게도 다 같이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8개 됐나요? 예, 자기 기쁨, 뭐 탐색, 예, 기쁨을 알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즐거움이 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더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위, 네. 문제는 아니죠. 자, 이제 자위가 누구라도 아무라도 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숨길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도쿄 성인 용품 파는 데도 많지만, 그러니까 주류, 뭐 음식, 술집 이런 데다 많은 그 도시에 성기구를 갖춰놓고 이제 바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바인데 굉장히 다양한 뭐 예쁜 모양의 딜도를 이제 쇼케이스에 넣어놓고 비치를 해놓고 이제 원하는 여성들이 자유를 위해서 저기 와서 뭐 술도 마시다가 뭐 한다라는 거 뭐 이런 좋다면 좋은 의미겠지만 사실 일본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더 개방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성기구를 이제 한 여성이 뭐 이렇게 백에 메고 가다가 어디 툭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거 딜도가 툭 떨어져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어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일본 여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딜도 잡아서 흙이 묻었나 툭툭툭 털어서 다시 가방에 썩 넣어서 갈 정도로 네 그렇게 그 딜도에 대해서도 뭐 아무런 뭐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의 나라이긴 해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 자위행위 바에서는 논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자, 자위라는 것은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위가 자유롭고 누구나 해도 된다 하지만 이게 공적 장소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해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공간 구분은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공개적인 공공장소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뭐 업으로 운영은 하지만 저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지금도 논란이 좀 있는 상황으로 있는데 일본은 뭐 저렇게도 한대요. 우리나라 저렇게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일본에서 이제 자위행위 바가 논란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또 리얼돌 들어봤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은 인형이에요. 이제 저게 남성들 자위 도구로 이제 쓰이죠. 굉장히 비싸니까 뭐 저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있으니까 또 수입이 되고 뭐 그러긴 한데 2019년에 이제 저 리얼돌을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수입 제품이라서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리얼돌이 하나는 어떤 건 통과가 되고 어떤 거는 통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고 뭐 이런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도 아직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통관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다라고 느껴지면 통관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리얼돌을 봤을 때 저게 사회적인 뭐예요? 사회적인 풍속을 해치는 물건일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통관, 또 하나는 해친다 해서 통관이 안 된대.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인형이 하나는 키가 이제 성인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얼굴도 어른 얼굴로. 그리고 키도 이제 160 뭐 이 정도. 그랬더니 이 친구는 통관이 됐어요. 근데 그보다 좀 작은 150 뭐 얼마 되는 애에다가 얼굴이 에리에리해 보이는 인형은 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제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에 보면 아동들은 아동에 대한 어떤 성범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나라잖아요. 리얼 돌이긴 하지만 아이처럼 보이면 또 우리가 왜 그 소아교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인형이긴 하지만 거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거를 계속 접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 성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아기를 안아보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체험 활동인데요. 거기 저 독일인가 거기서 수입한 인형이 아기가 있어요. 만지면요 진짜 아기 같아요. 이렇게 보들보들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이고 진짜 아기 같거든요. 그래서 발 실리콘으로 만든 저 인형이 그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입에 손도 막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한다라는 거지. 아기인데 진짜 아기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애들이 막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 리얼돌 중에서도 청소년 같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남성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리얼돌을 성기구로 봐야 되냐. 저건 이제 그래서 이제 통관한 인형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죠. 뒤에 나오나? 자, 저기 보니까 성기구는 이제 리얼돌을 이제 성기구로 본 거예요. 이 통관하고 이제 왜 통과를 안 하냐, 뭐, 이 문제가 있을 때 2019년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보면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 은밀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하는 개인의 활동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도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관계 개입하고 너희 둘이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 실현의 길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통관이 돼서 저거는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로서 근데 그 15세 미만 이건 음란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위치에서 한때 그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 무관중 경기가 많이 열렸죠. 그때 어느 한 구장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사람인데 보니까 마네킹.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왜 여성 마네킹만 있냐 이거야. 근데 그 백화점 마네킹을 만드는 분인데 사실 성기구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 피켓을 보면 그 성기구를 약간 홍보하는 듯한 피켓을 들고 있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리얼돌이 우리한테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요? 리얼돌이 내 옆에 있는 거? 그냥 어디서 판매하고 뭐 남성의 어떤 성을 해소하는데 도움되는 걸까요? 뭐 비싸서 잘 사지를 못하겠지만 엄청 비싸죠. 우리 그 작은 애기 그게 그 당시에 벌써 150, 200이라 했거든요. 굉장히 비싸겠죠. 저 실리콘으로 이제 다 거의 뭐 느낌까지 다 했으니까 세심하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사실 자위 도구로서는 금액도 비싸고 뭐 어디서 통관시켜서 어디서 활용할까요? 자, 성은 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산에 어디 가면 남근이라 그래서 뭐 돌도 그렇게 생기면 그걸 또 막 주시해서 보고 또 어디는 가면 조각을 아예 남근 조각을 엄청나게 해서 전시해 놓고 관광객을 부르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 의자 같은 것도 뭐 남성 전용 의자 또 여성 전용 의자가 성기를 저렇게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도록 또는 자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실용화되지는 않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있다면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좀 그럴 거고 조각 작품이고 의자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성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제 뭐 얘기하라 드러내라 뭐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자유행위를 할 수 있고, 저거는 공공장소란 말이에요. 저거는 저기 이제 긴 의자에는 보면 사실 남성 성기를 만들어 놓고 앉으면 거의 자극이 되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닿으면 그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이제 내어놓는 거는 조금 옳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200년 된 딜도를 갖고 온 이유는 사실 딴 게 아니고 뭐 경매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0년 전에도 성은 누구에게나 사람들이 그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욕구는 똑같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하니까 저 그때 뭐 딜도 모양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 성기구가 한 몇 년 전하고 지금도 굉장히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제 함께 하는 도구로서 많이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해요. 또 우리가 옛날에는 그 성인용품이라고 파는 곳 보신 적 있나요? 성인용품. 어디에 있었어요, 보통? 외곽길에. 외곽길에. 또 정문으로 들어가나요? 그 물건 사러? 보면은 뒷문으로 들어오시오. 뭐 이래 적어놨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드러내 놓는 게 아니고 약간 폐쇄적인 거.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자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있지만 필요하면 뒷문으로 들어와서 사세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곳에, 허름한 곳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굉장히 대형 매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백화점처럼 아주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해놓은 거 우리나라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또한 이제 젊은 부부나 뭐 커플들이 많이 오지만 여성들도 많이 찾고요. 남성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또는 뭐 같이 살아도 내가 내 욕구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누구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내가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도움되는 보조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만족도를 가지게 한 다음에 삽입을 하면 체력이 덜 소모되는 경우죠. 그래서 노인들도 굉장히 이제 성기구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 윌 스미스가 TV에 뭐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이런 분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마사지 기구에 볼 2개 달려서 이렇게 얼굴 리프팅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비싸죠. 뭐 싼 것도 있죠. 이 리프팅 기구를 보고 이제 딜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그런 걸 보고 한국에는 이 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구나.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자유도 하고 하는구나.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사지 기구가 딜도를 닮았나요? 좀 닮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그걸로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윌 스미스의 생각은 전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음지에 있던 이제 성도 많이 양지로 올라와 있고 또 올라와 있는 가운데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었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어떤 나의 삶에서 마이너스 되지 않고 더 행복감으로 가는 길에 많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숨겼던 도구들, 숨겼던 뭐 성기구들이 이제 약간 양지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저기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판매량을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올해 뭐 얼마나 팔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나이별로 신청한 나이도 있잖아요. 휴대폰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개인정보 뜨니까 뭐 그런 걸로 보고 쭉 보니까 사실 50대, 60대에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손쉬워요. 사실 뭐 인터넷으로 구비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작동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거니까. 또 하나 이제 남성 자위 도구를 파는 이 회사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역시나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찾더라. 남성 자위용품을 많이 찾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자위 도구를 또 많이 찾는 경우 있어요. 바이브레이터 같은 거 뭐 우리 클리토리스 자극시키고 이런 거니까 힘들 때는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생활 매장이 이제 많이 오픈돼 있다는 거죠. 이제 뒷문으로 오시오가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오시오. 네, 당당하게 들어오시오. 절대 뭐 부끄럽고 창피한 건 아닙니다 해서. 근데 이제 저런 그림 편의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음식점이 아니다. 그 학교에서 사실 1km 주변에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 학교 근처 학원 근처에는 일단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저기 나오는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살 수 있고 성기구도 그러니까 신분이 확인이 되면 내가 성인이라는 게 인증이 되면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번젓이 이제 학교 앞, 학교 근거리에 또는 길에 이렇게 있어서 학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눈살찌푸리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성이 자유롭다 해도 뭐 너무 일찍 많은 것을 걔들이 궁금해 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접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자판기, 자동 판매기도 있고 진짜 딱 정식 가게를 뭐 다 정식 가게지만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써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 제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어느 도시에는 정말 백화점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성기구를 각양각색의 성기구를 구비해 놓고 파는 그런 매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거기 들어갈 때 이제 백화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들 뭐 숨어서 갈 일도 아니죠. 또 당당하게 비치대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뭐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인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던 것들이 이제 양지에 나오면서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더 이상 성에 대해서 음침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노출시키는 건 괜찮죠. 건강하게. 그러니까 숨어서 뭐가 음으로 뒤로 하는 것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만 잘 드러내고 잘 활용하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뭐 더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이런 것보다 화끈하게 내가 충분히 쾌감을 얻으면 내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커플 고국도 되게 많고 저거 성기구처럼 보이나요? 잘 안 보이세요? 뭐같이 보이세요? 어디에 서는 물건인고?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성기구는 예쁘면 안 되니? 이래서 성기구를 굉장히 실용성 있게 또 휴대하기 좋게 그리고 안전하기 그러니까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좋은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신체에 거의 부담 없게 안전하게 그리고 예쁘게 건강하게 실용성 있게 휴대하기도 좋게 갖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거 떨어지면 그냥 주워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그 옛날 딜도는 좀 그래요. 근데 저런 게 톡 떨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딱 가방에 넣어서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예쁘고 그리고 뭐 누구라도 쓰는데 혐오감이 안 일어나요. 제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가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혜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과거에 이제 노인 성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필요한 자위 도구, 성기구 이게 박스가 있더라고요. 열어봤는데 저 못 보겠대요. 솔직히 혐오스러웠어요.
너무 적나라했고. 그러니까 그 성기구가 과거의 거는 정말 보면 이렇게 궁금은 한데 이렇게 이러고 봐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이쁘다는 게 스마트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진짜 저렇게 있으면은 자유가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쁘니까. 네, 이렇게 이제 좋은 도구들이 또 많이 나왔고 혐오스럽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참 앞으로 우리가 혼자 살기에도 성적 욕구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저기도 보면 저거 성기구거든요. 성기구처럼 보여요. 굉장히 뭐 곰발바닥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나나, 뭐 튤립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저것들이 이제 다 각 부위에마다 다르게 작동시켜서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뭐 빨간 거 저런 거는 흡입,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흡입해서 또 그런 기분을 또 주게 하는 거고요. 뭐 곰발바닥 같은 거 크리토리스 자극하려고 해주는 부드럽게 뭐 그런 것들 각 다르게 이제 다 작동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내 취향에 맞게끔 나한테 맞는 성기구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죠. 남성을 위한 도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남편 선배가 경찰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거 남성용품, 성인용품을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번화가에 차리긴 했어요. 꽤 오래된 시절이에요. 차리긴 했는데 약간 뒤편, 전면이 아니고 이제 뒤편에서 차례가 축하해야죠. 가게를 이제 차렸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서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인데 가야 되나 고민을 좀 살짝 했지만 가자 이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오긴 했어요. 그 남성을 위한 뭐 이런 그 여성의 전신은 아까 비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성기구도 있었고, 뭐 여성을 위한 거는 좀 많아요. 사실 뭐 바이브레이터 종류가 좀 많고요. 그 딜도 종류가 좀 많고 한데 남성을 위한 거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보여졌고, 그래서 축하는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데 가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살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같으면 나 이거 필요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잘 안 됐어요, 제가. 근데 팬티가 있더라고요. 남성을 위한 팬티. 남성 음경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그 음낭을 따로 담을 수 있는 팬티가 있더라고요. 망으로 거기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팬티. 그래서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2장을 사갖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잘 입혀 드렸죠. 이런 이제 그런 소품들도 있고 뭐 실용성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판매하고 그런 매장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어쩌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성기구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단 매출이 많으니까 또 뭐 하고 싶어하는 매장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비를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한데 나 나이가 들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어디서 사지? 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또 오프라인 매장, 이제 뭐 주변에 큰 매장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데 가서, 근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에서 사는 게 좋은 점은 물어보고 어떤 게 좋은지 확실히 이제 알고 구비할 수가 있잖아요.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은 그냥 이렇게 설명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나한테 맞는지 그걸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방법은 뭐 매장 가서 사고 또는 쇼핑몰에서 구비할 수 있고요. 요새 쇼핑몰에서 구비를 하면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와요. 그냥 외부에서 보면 성기구 이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딴 걸로 이제 이렇게 딱 다른 걸로 딱 적어서 오고, 포장도 굉장히 겹겹이 해서 약간 비밀을 유지하는 정도 뭐 이렇게 포장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보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인 판매처 있었고요. 호텔에 가면 또 어느 호텔이나 먼저 숙박업소, 좀 고급진 숙박업소에 가면요, 이렇게
냉장고, 미니 냉장고처럼 생긴, 그게 이제 한마디로 쇼케이스, 이게 쇼케이스예요. 거기를 우리 아는 분이 가셨는데, 여기는 뭐 들었지? 이제 딱 냉장고처럼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여기는 뭐 들었지? 하고 딱 열었는데, 성기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결제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 그래서 고급 호텔이나 뭐 고급 호텔이 아니래도 일단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비치된 곳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뭐 필요 없을 때도 더 많죠.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도구가 필요한 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잘 지낼 수 있는 거. 더 좋은 거는 내 파트너와 함께 행복하게 있는 사람, 직접적인 리얼돌이 뭐 필요해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황혼은 우리 둘이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 혼자 좀 부족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갈 때, 같이 갈 때 더 큰 행복이 우리 앞에 쭉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9988-234 맞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